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지난해 11살 초등학생 A양은 부모의 동의 없이 인터넷 개인 방송 BJ에게 총 1억 3천만 원어치 유료 아이템을 결제했습니다. A양은 어머니의 휴대폰을 이용해 15세로 설정한 임의 계정을 만들어서 약 9일 동안 여러 방송 진행자들에게 후원의 의미로 큰 돈을 보냈는데요. 아이고, 손도 큽니다. 네, 이 돈은 A양 가족이 이사를 위해 모아둔 전세 보증금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피해 금액 상당 부분은 돌려받지 못했다는데요. 이런 안타까운 일을 법으로 막을 수는 없는 걸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방송 유료 아이템에 대한 제도적 규제 방안으로 결제 한도 설정을 추진하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개인 방송 플랫폼의 이용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방통위는 인터넷 개인 방송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결제 한도 설정 조치, 미성년자 보호 강화, 이용자 보호 창구 운영, 소위 별풍선 깡 등 불법 거래 방지 등의 의무를 인터넷 개인 방송 플랫폼에게 부과하는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아, 왜 이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저희도 이 기사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특히 미성년자의 월 결제 한도 설정, 미성년자 결제 시 법정 대리인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아, 어떻게 전세 보증금을 이렇게 날리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정말 전 재산일 것 같은데요. 이런 안타까운 일은 다시는 생겨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안산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김민정 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들이 연일 뉴스를 뒤덮었는데요. 관장님은 어떤 점들이 가장 안타깝게 여겨지십니까?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그리고 제도적인 허점이 있는 것과 아동학대에 대한 낮은 인식들이 참 안타깝게 그렇죠. 네.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기사화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게 되는 것은 그래도 다행이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실제 아동보호기관에서 신고된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 관장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엄마는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게다가 동거 중 출산한 아이라서 아빠 역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렇게 어린아이는 엄마에게서 떨어져 다른 지역에 있는 친할머니 품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할머니의 보호를 받고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여러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인데 예방접종을 받을 수도 없고 넉넉지 못한 형편에 아파도 병원에 못 갈 상황이었습니다. 엄마의 출생신고 거부로 의료 조치를 받을 수 없는 아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까요? 네, 애들이 갓 태어나면은 세상에 태어났다는 흔적이 제일 첫 번째가 출생신고인데요. 어떤 심리적인 이유로 엄마가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출생신고를 거부하고 있어서 달달이 예방법 접종도 못하고 병원도 못 가고 그러고 있네요. 네, 이거 지금 불가능한 겁니까? 엄마가 거부하면? 네, 친모가 동거 중에 본인이 출산한 자녀에 대해서 출생신고를 지금 현재 거부를 하고 있는데요. 가족관계 등록법에 따르면 혼인 외에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모가 하지 못할 경우에는 모와 동거하는 친조 그리고 분만에 관여한 의사 또는 그 밖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데 현재 모와 동거하는 친족은 없는 상황이고 병원에서도 출생신고는 불가하다고 합니다. 네. 아빠가 지금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일명 사랑입법으로 미혼부가 자녀를 출생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입법은 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위 사례의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상에 모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그 신고 의무자인 모가 출생신고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관련 기관에 저희가 확인했을 때 친모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었을 때만 위 법이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아서 현재로서는 모의 동의 없이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 또 이런 게 있군요. 이게 지금 아이의 사실은 예방접종도 못하고 병원도 못 간다면 정말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인데 이러한 긴급 상황에도 출생신고를 못하고 아버지가 있는데도 못하고 또 이런 경우가 있군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까? 네,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현행법 상에 모가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출산한 경우에는 그 자녀가 가족관계 증명서 상에 전 남편이 부로 이제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친생 부인의 소 등과 같이 소 제기로 가족관계를 바로잡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모가 혼외자 출산 시에 이를 숨기고 싶어 하여서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 사례에서 나타난 경우에도 이제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이 있는데요. 또 어떤 위험들이 좀 있습니까? 네, 출생 미신고된 아동의 경우에는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동의 존재를 국가가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국가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국가 무료 예방 접종과 같은 의료적인 지원도 불가하고 또 초등 의무 교육에서도 제외되게 됩니다. 이처럼 출생신고 되지 않은 경우에는 아주 기본적인 권리가 지켜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 지원뿐만 아니라 교육에서도 소외되고 앞으로 어떠한 것도 지금 할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아동을 보호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그 아이를 출산한 분 외에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아동을 보호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없음으로 해서 아동학대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학교 이런 데 다니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학교 등에서 보호도 되고 교육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가정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학대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이 학교나 어린이집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출생 미신고된 아동들은 그러한 보호 체계가 없기 때문에 아동학대에 쉽게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네. 더욱이 출생신고되지 않는 학대 피해 아동들에 대해서는 아동복지시설에 또 입소가 불가해서 출생 미신고된 학대 피해 아동들이 발견되더라도 그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 이렇게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것 자체를 아동학대로 처벌을 해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처벌된 사례도 있습니까? 경찰 수사가 되고, 근데 그 과정에서 저희 경찰이나 검찰, 법원에서 이제 설득을 해서 출생신고를 지금 하고 있는데,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직 법적 처벌을 받거나 그러신 분은 네, 없습니다.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네. 네. 그렇게 이제 했을 경우에 처벌을 하겠다고 하면은 이제 출생신고를 하니까 처벌까지는 이르지 않겠지만 끝까지 거부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하거나 필요로 뭐 이렇게 합니다. 네. 돼야 그렇게까지 어쨌든 해서라도 출생신고를 하도록 해야 애가 보호받을 수가 있겠죠. 이럴 경우에 제도적인 좀 뒷받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관장님 좀 도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그 위 사례처럼 법의 사각지에 대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생과 동시에 아동의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아까 규정에 지금 관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분만에 관여한 의사나 그 밖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병원을 입증해서 그 병원에서 그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완하는 규정을 할 수는 없을까요?
지금 현 행상에서는 병원에서는 좀 불가하다고 저희는 답변을 받았고요. 네. 앞으로는 그 병원에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병원에서 출산을 하거든요. 출생을 하는데 병원에서 이제 의무적으로 좀 이렇게 출생신고가 될 수 있도록 하거나 그러한 변화가 좀 필요로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미성년이 될 때까지는 그러니까 보호의 주체가 국가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에게도 물론 기본적인 저 있지만, 그러니까 내 아이라는 소유 개념이 저는 차라리 없고 국가가 아이를 책임지고 기르고 부모는 그 옆에서 감독하는 사람, 보호하는 같은 그냥 주체로 되고 그 주체가 국가인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나. 그래서 이 책임을 같이 부담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저도 사람이지만 인간이 너무 불완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불완전한 존재에게 아이들을 맡겨놓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일 같습니다. 네. 네. 이 사례를 보면은 참 너무 안타깝네요. 또 다음에 우리 지금 관장님 하시면서 좋은 사례나 좋은 앞으로 제도적 보완 이런 거 필요한 거 있으면 또 양담소 자주 찾아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G.O.D의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